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그러니까 탑 이후에 스트로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사용되는 세레브랄 엠볼릭 프로텍션 디바이스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탑 이후에 시스테믹 엠볼라이제이션은 생각보다 흔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 리포트들이 현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인시던스를 좀 살펴보면 미국 데이터인데요. 인 하스피탈 레이스는 1.6% 정도, 30일 레이스는 2.3%, 1년 레이스는 4%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 탑 이후에 잘 발생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가장 흔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탑이 프로시저 하는 모든 프로시저 동안에 다 생길 수 있다. 특정 프로시저 타임에 생기는 게 아니라 다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인시던스를 보면 K탑이 레지스트 데이터를 보면 한 1.5%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리스크 팩터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밸브의 카시피케이션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스터디들이 이제 클리니컬 프리딕터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스트로크나 TIA 히스토리가 있었던 사람이거나 APB 있거나 또는 남자이거나 CAD 히스토리가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포스트 본론을 하는 경우들이 클리니컬 프리딕터라고 현재 데이터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탑 이후에 스트로크 임상적으로 가지는 의의는 잘 아시다시피 모탈리티 증가시킬 수 있고요, 뉴로 코그니티브 펑션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입원 기간을 딜레이 시킬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감소시킨다라는 단점들이 있겠습니다. 탑2의 글로벌 그로스가 이렇게 증가함에 비례해서 CPD의 마켓 그로스도 기하급수적으로 현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커머셜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탑2 CPD 이 디바이스들이 되겠고요.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텍션 하는 타입에 따라서 크게 캡처 타입, 디플렉션 타입, 컴플리트 타입으로 나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캡처 타입은 대표적인 게 센티넬과 엠블록 CPD가 있습니다. 센티넬은 라이트 라디알 아터리로 어프로치를 하고 6프렌치 시스를 사용을 하고요. 3개의 메인 베슬 중에서 2개를 프로텍션하는 효과가 있고, 유일하게 FDA와 CE 마크를 획득한 디바이스가 되겠고, 국내 현재 론칭이 돼서 현재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곧 임상에서 사용이 가능한 유일한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트라이얼을 좀 보여드리면, 센티넬 트라이얼은 36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세이프티 엔드포인트는 31제 메이스를 비교를 했는데, 퍼포먼스 고울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이 메이스의 발생이 넌 인피리어하더라. 하지만 컨트롤과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었고, 브레인 MRI 상에서의 뉴 리전의 볼륨도 컨트롤과 차이가 없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줬고요. 센티넬이 맨 처음에 비교적 개발된 디바이스다 보니까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싱글 센터 데이터와 일부 레지스트리 데이터에서는 CPD를 사용하는 경우가 스트로크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를 했으나, 대표적인 RCT 데이터에서는 모두 네거티브 리절트를 보여준 상태고요. 두 번째가 엠블록 CPD가 되겠습니다. 페모랄 아터리로 어프로치를 하고요. 시스가 큰 11프렌치를 이용을 하게 되겠고, 3개의 메인 세레브로 베스를 다 프로텍트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이 엠블록을 이용한 대표적인 퍼스트 인맨 스터디가 발표가 됐고요.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성공률은 100%, 캡처율은 90%였고 31제 메이스는 0%더라. 브레인 MRI상의 뉴 리전의 볼륨이나 넘버들은 기존의 데이터들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 포스트 어널라이시스를 해봤더니 프로시저 하는 동안에 풀 프로시저 동안에 프로텍션을 완전히 다 하는 거와 중간중간에 파셜 프로텍션 하는 경우를 비교를 해보니까 뉴 리전의 볼륨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감소가 있었고, 뉴 리전의 넘버는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풀 프로텍션 하는 경우들이 조금 더 좋은 트렌드를 보여주더라. 이 정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디플렉터 타입이 되겠고요. 4개 정도가 소개가 됐는데,
엠브렐라 타입은 처음 클리니컬 스터디가 하나 진행이 됐는데 현재는 이제 커머셜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세 개가 커머셜하게 사용이 가능한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트리가드 디바이스는 크게 두 개의 타입이 있습니다. HDH 타입과 트리가드 3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작동 원리나 설치하는 방법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뭐 프렌치의 차이라든지 메쉬의 종류라든지 그런 디테일한 차이가 있는데 큰 흐름으로는 트리가드 3가 HDH의 개량 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디바이스를 이용한 대표적인 연구가 금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리플렉트 1은 HDH를 이용한 트라이얼이 되겠고 37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퍼포먼스 골과 비교를 했을 때 31제 메이스는 차이가 없더라, 안전하더라. 그렇지만 에피커시 면에서는 컨트롤과 비교를 했을 때 우위를 보여주지 못했고요. 트리가드 3를 이용한 리플렉트 2 트라이얼도 금년에 발표가 됐고 34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마찬가지입니다. 세이프티는 만족을 하는데 에피커시 면에서는 아직은 글쎄라는 그런 답을 주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포인트 가드 디바이스가 되겠고 페모랄 아터리로 어프로치를 하고요. 좀 11프렌치를 사용하는 굉장히 큰 시스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3개의 메인 베스를 프로텍트하는 효과가 있겠고 센터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진행이 됐는데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홀드가 된 상태이고 제가 홀드가 된 이유를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찾아봤으나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중단이 된 트라이얼이 되겠고요. 세 번째가 프로트 엠보 디바이스가 되겠고 랩트 라디알로 어프로치를 해서 라디알 어프로치니까 6프렌치 비교적 작은 시스를 이용을 하겠고요. 3개의 메인 베스를 프로텍트하는 효과가 있겠고 대표적인 연구가 프로트 엠보 SF 트라이얼이고 세이프티와 피저빌리티 관련된 연구가 되겠고 스터디 인롤은 다 끝났는데 아직은 퍼블리시가 되지 않은 그런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아마 기다리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타입은 이제 컴플리트 타입이 되겠습니다. 앞에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타비 이후에 시스테믹 엠볼라이제이션은 스트로크뿐만이 아니라 페리페랄 엠볼라이제이션도 가능하기 때문에 페리페랄로 날아가는 엠볼라이제이션도 막아주기 위한 그런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엠볼리너, 캡티스, 임브레이스가 있고요. 엠볼리너는 페모랄 아터리로 어프로치를 하고 센트럴 세 개의 세레브럴 베슬도 프로텍트를 하고요. 디센딩 아우터 쪽에 이런 장치가 돼 있어서 페리페랄 엠볼라이제이션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디바이스가 되겠고 세이프 패스트 스터디가 대표적인 클리니컬 얼리 트라이얼이 되겠고요. 2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30일 팔로우를 해봤더니 모탈리티, 스트로크, 스테이지 3의 AKI가 0%였고요. 나머지 기타 어드버스 이벤트도 없더라. 얼리 클리니컬 아웃컴은 안전하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줬고요. 두 번째가 캡티스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동영상이 안 되네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 세 개의 메인 베슬도 막아주고 페리페랄 엠볼라이제이션도 막아주는 목적으로 개발이 됐고요. 현재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진행 중이고요. 금년 4월 달이 최종 업데이트가 됐고 아마 시간이 더 지나야만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 디바이스는 엠브레이스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세 개의 메인 세레브럴 베스를 막아주고요. 이 페리페랄 엠볼라이제이션 막아주는 것으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금년 5월 달에 처음으로 환자에게 사용이 된 케이스 리포트가 이제 발표가 됐고요.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더 필요한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미국의 내셔널와이드 스터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10만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봤더니 약 4% 정도에 해당이 되는 4천여 명에서 CPD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 CPD를 사용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이스케믹 스트로크도 감소시키고 뉴럴로지 컴플리케이션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데이터를 보여줬고요. 작년에 발표되었던 메타 분석을 보시면
통계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스트로크 예방에. 그렇지만 뉴메리컬하게 또 트렌드는 CPD를 사용하는 경우가 스트로크 예방에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서큘레이션에 발표됐던 레지스트리 데이터가 되겠고요. 전체 환자 중에서 13%가 CPD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 전세 센터의 28%에서 CPD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결과를 보면 인하스피탈 스트로크나 데스 면에서 컨트롤과 비교를 했을 때 우위를 점하지를 못하더라. 그렇지만 프로펜시티 스코어 모델을 이용을 해봤더니 인하스피탈 스트로크 또 모탈리티 30일째 스트로크 모탈리티 면에서는 조금 우위가 있어서 역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가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센티넬 디바이스를 이용한 프로텍티드 타바 연구가 되겠고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타비 이후에 72시간 동안 올 코즈 스트로크의 발생을 비교하고자 한 것이 되겠고 3,000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환자를 등록할 예정이고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 중이고 2022년도에 아마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센티넬을 이용한 BHF 프로텍트 타비 트라이얼도 72시간째 올코스 스트로크를 보고자 한 연구가 되겠고 7,700명으로 한 2배 정도 더 많은 환자들이 인롤 예정이고요. 영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2025년도에 아마 스터디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자, 이상적으로 생각이 되는 아이디어란 CPD가 갖춰야 될 조건들을 좀 나열을 해보면은요. 3개의 세레브랄 베스를 모두 프로텍트를 해야 되겠고 또 페리페랄 엠볼라이제이션도 프로텍션하면 더 좋겠고요. 디플로이가 비교적 간단하고 심플해서 추가적인 시간이나 억세스가 필요 없으면 좋겠고 탑입 프로시저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이 시스나 디바이스들이 좀 슬림하면 좋겠다라는 게 되겠고 탑이 이후에 다른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즈 디바이스 프로시저 하는 데 있어서도 같이 사용이 된다면 금상첨화이겠다. 이런 조건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 결론 내려보면은요. 탑이 동안에 CPD의 사용은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세이프티는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스트로크를 예방하는 에피커시 면에서는 아직은 데이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분명히 스트로크 예방에 효과가 있는 환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을 하이리스크 환자들을 우리가 찾아서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브레인 MRI 스터디를 보면 대부분 뉴리전의 감소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스터디들의 결과가 의미하는 임상적인 의미는 인지장애라든지 디멘치아의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장기간의 리절트 결과들도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라지 스케일의 RCT 데이터 결과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